650만 원 이상 못 벌면 영업보상 자료 제출할 필요도 없어. 최저치가 3천이니까. 최저치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자물을 걸고 토지도 원칙은 22년도 편지 기준에서 평가해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 당시에 공시가 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시험에서 이 신청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이 광역시설청보다 시흥시설청보다 사업지구 내에 있는 편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는 21년도 편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대책위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요래요. 그럼 이주대책은 뭐냐? 이주대책, 여기도 대부분 이주대책 대상자일 건데, 이주대책은 요 땅이 요 땅, 요 땅, 요 땅, 요 땅. 그죠? 옅은 노란색. 옅은 노란색 중에, 이게, 옅은 노란색 중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포경영이 있고 주거전용이 있어요. 그죠? 정포경영은, 이게 이미 고시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고시도 다 나와 있어. 정포경영은 뭐냐면, 1층에 근린생활시설 들어가고 2층, 3층에 국가고식 살고 그 다음에 4층에 주인사를 짓고요. 이 개발지구 가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게 정포경영 단독주택용지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3층까지 질 수 있고 건폐율 40%에서 60%에 용적률 180%인데 4층까지 짓고 들어갈 수 있는 가구수가 3가구뿐이 안 돼요. 정포경용은 5가구가 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가도 되고 그죠? 그럼 이주대책은 뭐냐면 주거전용이 아니에요. 정포경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포경영. 그럼 어떤 사람? 요 날 1년 이전부터 산 사람. 그러니까 20년 2월 24일 이전부터 살면 뭐예요? 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고 그럼 80평 규모의 요 땅, 정포경영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의 64%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제가 어제도 당수동 갔다 왔어. 당수동의 감정가가 6억 5천이에요. 6억 5천인데 이 정포경영 단독주택용지 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4억 5천에 샀어요. 그만큼 싸게 줘. 이해되시죠? 감정가에. 이거 대부분 사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생활대책은 뭐냐면, 생활대책은 내가 농사를 짓는데 요 날 이전부터 했으면 뭐예요? 농업보상 대상인데, 생활대책은 농사를 질 때 요 날 1년 이전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2월 24일부터 내가 농사를 졌다. 그러면 난 생활대책 대상자.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면 여기서 어떤 땅이냐면 이거는 주상복합이고 이거는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고 주황색은 주상복합이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자존용지고 요 지금 여기서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요 아파트 상가 앞에 건색들이 있어요. 건색. 이 노란색에 삐뚤친 거. 요 건색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있죠. 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있어요.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거 번호도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그걸 줘요. 그런데 요 살 수 있는 게 주인이면 8평, 세입자면 6평. 8평, 6평까지 아무것도 못하죠. 8평짜리가 50명 모이면 400평짜리 줄 수 있어요. 400평짜리.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400평짜리를 400평짜리를 내가 사요. 사면 지금 7월 달에 통보됐어요. 7월 달에. 올해 26년 7월 달에 통보됐어. 그럼 여기 파재평이 시작하는 게 몇 년인지 아세요? 27, 28, 29, 30, 31년 7월 달 돼. 아무리 빨라도 31년 7월 달 돼야지 여기 건물 철거하고 하기 시작해. 이해되시죠? 펜션. 됐어. 아무리 빨라도 5년. 하남 노산지구 2020년도에 협의 통보됐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6년을 했잖아. 6년. 그죠? 여기는 그리고 정답 이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 공장이고 이래가지고 이주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건색용지 보세요. 내가 건색용지를 400평짜리를 조합을 모아가지고 샀어. 자, 발차파를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협의했다 치면 지금 보상금은 다 받죠? 지금 보상금은 다 받죠? 그죠? 계약금은 언제 나가요? 계약금은 언제 나가? 만약에 6, 7, 8, 9, 10, 11 그러니까 31년 7월 달에 만약에 이주를 했다. 얘네들이 땅을 팔 때는 언제 파냐면 여기 펜스 칠 때 땅을 팔아요. 이 상태에서 땅을 안 팔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펜스를 치잖아요. 그게 이 펜스 치는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31년 7월 늦으면 33년 7월 그죠? 33년 7월 그죠? 그럼 그 시점 가서 뭐요? 내가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됐어. 되면 뭐요? 만약에 평당 4천만 원이고 3, 4, 12, 120억이야. 내가 보상금을 120 받아.
120억은 이 시점에 지금 나와라. 그죠? 내가 수용제를 가면 내년 7월달에 받아. 협의하면은 올해 다 받아요. 120억을. 그죠? 그 다음에 이 건설용지를 만약에 생활대책으로 받으면 언제 계약금 들어가요? 12억에 31년 7월달. 그리고 6개월마다 8분의 1씩 되는 거야. 남은 돈에. 그죠?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에요. 금융구조. 나는 이 평당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되는 게 뭐에 기준에서 책정돼? 이 지금 현 시점에 보상 얼마 받았냐로 책정되는 거야. 3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5년 전 가격으로 5년 후에 계약하면 비교해서 대토보상 똑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대토보상으로 받았어. 똑같은 다음 3천만 원짜리가. 그러면 뭐예요? 지금 120억은 못 받겠죠. 그죠? 내가 앞으로 5년 후 살 땅의 대금을 미리 가지고 가잖아. 이렇게 대토보상 신청하는 거. 그죠? 이 시점에 120억을 못 받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 나한테 정사한장을 주겠죠. 앞으로 뭐예요? 5년 후에 요 땅을 주겠다. 당신한테 약속. 그죠? 그리고 쭉 요게 물론 이자는 생겨. 120억에 대한 이자는 4%씩 매년 붙어갖고 매년 지급해. 하지만 31년 7월 달에 어떻게 돼요? 30년 7월 달에 내가 이미 120억 꽂아놓은 거에서 12억 나가겠죠? 계약금이. 그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꽂아놓은 데서 나가. 그리고 대토보상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보세요. 주택은 감정가로 사는데 건설은 뭐예요? 감정가의 120%를 사요. 그러면 생활대책은 120에 사는데 대토보상은 얼마에 사야 돼요? 나중에 이때 120 곱하기 10% 그거 얼마예요? 120% 하면 네? 네, 그죠? 143%에 사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돈 주고 사도 생활대책이 이 금융구조 때문에 두 배는 돼요. 그래도 대토보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시점 가면 250억 돼 있어. 나중에 분양할 때 되면 평당 6천만 원짜리 있어.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건승에. 그러니까 대토보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활대책은 돈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이 생활대책도 중요하고 요 생활대책도 이렇게 뭐 하면 또 와서 모집하고 외지인들 경험한 사람들 하나 돈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대책이 훨씬 더 좋은데 현무성보다 아니까 이거를 이제 중개사한테 그 맡겨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대책이랑 같이 해봐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이전 대책. 기업이전 대책은 기준이 요거 1년 이전이 아니고 요 시점부터 내가 만약에 기업을 했다. 요 시점부터 기업을 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기업이전 대책은 이 자동용지를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도 뭐예요? 대박이에요. 살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금융구조가 대박이야. 지금 보상금 다 받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펜스 칠 시점에 계약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얘네들 금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펜스 칠 시점에 1차 계약금 납부하고 6개월 후에 계약금 납부하고 1차 중도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대출해줘. 얘네들 보정해줘. 그죠? 그리고 금융구조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기업인 대책도. 그 다음에 대토보상은 아까 전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대토보상이 이제 1인 대토할 분은 있어. 보상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 있어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업용지 이런 걸 대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토하면 거의 다 안 돼요. 지금은 시스템상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빌딩 10층짜리 줬어. 1, 2, 3층은 사요. 4층은 5층 이상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올 게 없어요. 여기는 이게 도시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감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토를 하더라도 뭘 해야 되냐면 건생이나 주차장 유지를 정상화 시켜가고 왜 주차장 유지는 뭐냐면 전체 건물 중에 30%만 건생되고 나머지는 다 주차 시설도 되는 건데 장사장 되는 데는 엄청 장사돼요. 그죠? 그런 거 하는데 요거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책에서 하는 거 뭐냐면 이 아파트 대책 이건 할만해. 이거는 뭐냐면 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한 5억 정도만
내가 보상금 뭐 100억을 받던 10억을 받던 한 그 중에 일부만 대표해도 나중에 이 아파트 용지를 대표하면 이 아파트 여기서 건축하는 아파트를 우선해서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무주택 세대적인 필요가 없어. 이거 말고 생활보상으로 뭐 있냐면 현자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현자대책. 현자대책은 내가 땅 가진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4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이상인데 언제부터 살고 있어서 요 날 1년 이전 20년 2월 24일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내 땅 400제곱미터 이상을 비롯한 100평이죠. 비롯한 내가 가진 걸 모두 협의한 거하면 협자대책이라고 당근책이에요. 당근책. 협의율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 그러면은 요 아파트 요 중에 공공 분양주택을 뭐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죠? 협자대책이라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무주택 세대죠. 무주택. 주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협자대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자 주택으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땅으로 받는 게 있어요. 협의자 택지라고 그거는 내가 가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야.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내가 노창당 협의 안 됐어. 그러면은 요 연천 노란색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점포변경이 있고 주거전용이 있다고 그랬죠. 점포변경은 이주대책 대상자한테 주는 거고 협의한 사람한테 주거전용을 줘요. 주거전용을 얘는 감정가의 64% 사는데 협자대책은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지 않을 바에 이 주거전용 받아가지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값어치가 없고 그거 받을 바에야 이 이주대책 딱지 나오는 거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대부분 하시거든. 딱지를. 뭐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딱지를 적법하게 팔 수 있어요. 공공주택지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체결하고 31년도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계약 체결하고 그죠?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말로 설명드렸는데 어차피 그냥 별걸 이깁니다. 별걸 이기고 보상 안 되는 책자에 다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별도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의 재원조달계획 이 사업계획서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2026년도에 1조 8천억, 21년도에 3조 8천억, 28년도에 3조 1천억을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 기간에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8조 8천억이 아마 보상비로 나올 거고 전체 면적으로 나오면 평당 320만. 이런 걸로 내가 추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차피 세로 관공지가 고개 중심부에 있으니까 한 350만 원 정도 딱 측정되면 왜냐면 얘네들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지구계획에 이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 상상력 무슨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전체 사업비는 14조입니다. 14조 7천억.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합천이 이렇게 있고 학원지구 산당 이미 보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도지역이 일종으로 노란색, 진한 노란색은 일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던 연두색, 요거는 자연목지지역입니다. 자연목지지역이고 우리가 이게 2000년도에 2009년도에 여기에 이제 강력시행구 개발한다고 지구시정했다가 박근혜 정부 201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폐쇄했죠. 폐쇄하면서 어땠냐면 옛날에 국토의 계획이 이건 법률인데 요 자연목지지역을 지구계획이 옛날에 박근혜 정부 이전 때 지구계획을 수립하면 자연목지지역이 뭐 이쪽에 아파트 들어올 자리 요런 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그죠? 요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요 상업시설 들어온 데는 상업지역으로 다 바뀌었어요. 용도지역이 다 바뀌었어요. 용도지역이 다 바뀌었는데 이 2015년도에 이게 취소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연목지지역은 원래 용도되는 지역대로 하는 데는 규정이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하는 데는 규정이 없었어요. 당시에 하는 데는 규정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취소하고 국토부가 알게 됩니다.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폐쇄하면 이미 다 개발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게 특별관리지역이에요. 특별관리지역 그 당시에 2015년도에 그래서 이게 특별관리지역 제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맞냐, 제한 안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맞냐, 이게 쟁점이 돼요. 진짜 쟁점이에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 다뤘어요. 처음에 안 다투니까 그냥 이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된 상태대로 보상되면 이제 돈 보는 사람이 농지, 임야 이런 게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뭐 쟁점화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특별관리 지역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랑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거랑 똑같이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물질지역에 있는 농지랑은 2배, 3배 차이입니다. 그런 쟁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관리 지역은 광명시역만 특별관리 지역 없어요. 전국에.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얘네들이 이게 환원되는 규정이 없음을 알고 그 이후에 바로 개정을 했어. 개발제한구역도 하는데 이렇게 개정을 했어. 그러니까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관리 지역이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14명에 따라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아직 합의를 하고 있는 게 강의들을 기준금액을 어떻게 두는지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미내동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곱하기 지가 노동률 곱하기 풍경비료 곱하기 공시지가의 몇 배 하는 기타의 보증치 이렇게 보상됩니다. 지가 노동률은 지금 뭐냐면 한 18% 정도 돼요. 18%. 21년 표준지를 기준이니까 21년도부터 지금 오늘까지 한 18% 됐다고 18%. 지금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무진해도 사무실 근처 여기가 사무실이죠. 사무실. 여기가 사무실이면 이 땅은 뭘로 기준으로 평가되겠어요? 여기가 도로가 있죠. 도로. 이 땅은 뭘 기준으로 평가되겠어요? 요 1번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1번 표준지. 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요게 평가돼요. 요 범호로에 접하는 모든 토지는 뭘 기준으로 평가되겠어요? 요거 기준으로 평가돼요. 요 보시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여기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발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면 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내 범호로에 접하는 토지는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자연목지 지역 내 범호로에 접하는 토지는 6번 표준.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토지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요 가격을 알면 이 주변에 얼마 나올지 알 수 있겠죠. 요 가격을 알면 이 주변에 얼마 나올지 알 수 있겠죠. 아까 전에 그걸 요약한 거예요. 제가 이 공통분을 요약한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보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9번을 예로 들었어요. 9번을 여기서는 요 9번이 요 땅입니다. 가학동 예를 들었어요. 요 옆에 요 가학동에 있는 맹지 좀 도로에 접하지 않고 맹지. 요 나중에 이제 평가서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제 편지. 뭐 1번, 2번, 3번, 12번까지고 요 보시면 요 9번 가학동 40-3번지 2021년 편지가 32만 원. 시가금을 18%를 못하고 내 걸로 내 토지를 평가하니까 풍등비교는 1이겠죠. 그러면 그 밖에 공시지가에 몇 배 할 것을 이거를 만약에 사업시행자랑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2.5면 얘네 두 사이의 격차가 10% 범위 이상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모두 8% 차이야. 그러면 얘가 한 2.7 정도 되겠죠? 그죠? 만약에 2.5면 단가가 94만 4천 원. 이래가지고 뭐예요? 평당 312만 원.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는 2.7. 왜냐하면 무조건 토지소유자랑 사업시행자랑 8% 차이입니다. 8%. 여기도 그럴 거예요. 두 명이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랑 평가 금액이 이쪽이 8%도 높아요. 8%. 왜냐하면 평가 결과가 10% 이상 차이 나면 다 내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8% 차이 나지만 평당 기준을 300만 원으로 할 건지 350만 원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00만 원이면 얘는 얼마일까요? 324만 원. 얘가 400만 원이면 얘는 432만 원. 그죠?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만약에 2.5다 그러면 94만 원이겠고 뭐 2.7이다 그러면 119만 원이 됩니다. 요거를 평균해가지고 평균하면 평당 324만 요렇게 해서 요 금액이 통보되는 거예요. 요렇게 평가하면 나중에 감정서 정보 공개를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통보받는 금액은 요 금액만 앞으로 7월달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320만 원 나오면 요 주변에 응지들 있죠? 주변에 응지들 다 똑같겠죠? 차이 나봤자 5% 차이예요. 요 땅이랑 요건 도로에 접하니까 더 비싸게 나오고 요 땅이랑 요 땅이랑 요게 도로에 갖고 있는 거한 1%라도 그 이득이 있죠? 그럼 요건 1% 낮게 나오고 요 땅이랑 요 땅이랑 뭐 매일 도로에 거리가 비싸게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평가상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액 요게 얼마나 했는지 지금 합의해가지고 전체에 많이 보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지금 부진해동 사무실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있죠. 반인교회 있잖아요. 반인교회가 요쪽에 있지 않나요? 요쪽에 요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 보시면은 요 6번 요 1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노란색이 1종 일반 주거지 여기 있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6번 요 토지 기준으로 합니다. 설명드릴게요. 6번 이건 1종 아까 전에는 자연목지지역이고 6번 토지 기준으로 설명하면 6번이 아니고 2번 토지죠. 2번 토지. 요 1종 1초에 있죠. 2번도. 여기가 반인교회고, 요 2번은 이렇죠. 2번 토지. 2번이 뭐냐면, 반인동 340일단 3번씩 돼지고, 공시가 21년 공시가 133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33만 5천 곱하기 집값의 동률이 18.1%니까 1.181을 곱하고 내 거로 평가하니까 1이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평가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5고 2.7이다 그러면은 토지 사업신경 추천평가사는 평당 1,300이고 토지 소유자 추천평가사는 평당 1,400이고 이렇게 평가되면 나한테 1,350만 원이 풍부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 대책이 상품이 이쪽에 있죠. 여기 노원사동에 보면 여기 있고 여기서 그 6번 토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6번 여기 있죠. 이거는 필종 일주가 요 안쪽에 노란 거 안쪽에 있고 요거는 자연목지역입니다. 자연목지역인데 보시면은 노원사동 439-1번지 자연목지역 이건 도로가 광장입니다. 도로가 광장이라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도로가 광장이니까 그럼 시가 그 2배가 되거든요. 광장이니까 아까 전에 30년 만에 66만 9천 원. 그죠? 동일하게 66만 9,500원에 지가 등급이 18.3%입니다. 곱해서 하면 2.5 하면 평당 650만 원이 되고 이건 그 2배가 돼요. 모르면 아까 전에 새로 하는 350인데 지금 이거는 675만 원. 그래서 도로에 따라서 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1차선 도로에 접하는 용지 보상가가 아니야. 전체 보상가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의금액은 이게 이 친구들이 뭐 감정한 지뭐 1년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짧은 기간에 이 많은 토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율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비율. 개별 토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때 보상가는 한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1종 일반 주거요. 요 안쪽에 1종 일반 주거 이런데 모래 접한 건한 2,000 많게는 한 2,500에서 2,700 거의 3,000만 원 나와요. 잘 나오고 2,700 정도 나오고 안쪽은 왜요? 1,200에서 1,500 한 절반 정도 나오니까 용지는 고급까지 접하는 게 한 700, 600에서 700 정도 나오고 안쪽에 있는 거는 뭐요? 300에서 350 뭐 중요하게 접하는 거는 한 4, 500 나와요.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제 가격 협의 진행되는 과정 이런 거 비춰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이 되는 거, 이 뒤에서 말하는 쟁점 말고 우리가 이제 성수동 사례, 대장동 사례 저희가 세 가지를 뽑았어요. 우리 내부에서 되는데 우리가 성수동 우리가 판결지예요. 이분은 성수동이 너무 발표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 땅을 살 때 얼마 샀냐면 2,800만 원 샀어요. 2,800만 원. 큰 공장이 있었어요. 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600제곱미터 땅이 쪼개진 거야. 도로구역이 인정돼가지고. 도로, 길쭉하게 도로구역이 생겨서 이 직선으로 쪼개졌어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부지를 팔고 전해주로 남은 건데 이분이 그거를 산 거야. 주인은. 그죠? 샀는데 이건 뭐예요? 이 쪼개질 때 그러니까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었는데 먼저 여기에 도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땅이 여기 일부 있었어요. 도로구역 결정보시가 나니까 이 도로구역이 된 거예요. 됐는데 내가 개발하면서 도로구역 결정보시가 났으니까 개발을 못하잖아.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땅을 쪼개서 여기 개발하는 거야. 그죠? 이쪽에 짜투리 땅, 아무것도 못 쓰는 땅을 우리 어린이 산 거야. 2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떻게 가요? 여기 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걸 3분의 1로 평가하고 도로는 뭐예요? 3분의 1로 평가합니다. 3분의 1로. 3분의 1로 평가하고 여기가 평당 가격이 한 1억 한 3, 4천 되니까 평당 가격이 3분의 1로 평가하고 협의 통보
부분이 73억, 73억이었어요. 73억. 2천 얼마에 샀는데 오상가가 73억이 나왔어요. 워낙에 벤처를 많이 해요. 20년 동안.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세 번 찾아갔습니다. 이거 도로 평가하면 안 되고 대지로 평가해야 된다. 예정평가니까. 대지로 평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뭐 할 것처럼 하다가 뭐예요? 그냥 도로로 평가했어요. 그래도 13% 올려줬어요. 83. 그죠? 13% 올랐어요. 수용되기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소에 갔어요. 이거 여기 소송 비용은 다 위험이라고 합니다. 부담을 줬는데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감정료가 이거는 3천만 원 줬고 인지대가 소송에서 55원이니까 인지대가 5천만 원 줬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들어간 비용이 8천만 원 들어갔지만 나중에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한 5천만 원 물어줘야 돼.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손 떨리잖아. 손 떨리니까 뭐예요? 중소에서 이 면적 600제곱미터 중에 한 10제곱미터라도 대지로 평가돼야 된다고 인정이 되면 소송 때는 감정만 잘하면 된다. 면적 감정만. 그죠? 그래서 중소위에 이때도 한 두세 번 찾아가지고 중소위 연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절반 정도가 대지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70억짜리가 172억, 100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거지. 이 쟁점이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에 이게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 도로면 도로로 평가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 농지였으면 농지로 평가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는 감정, 이때 중소위에서 도시계획 항공사진 감정을 누가 했겠어요? 사업시행자 감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보다 면적이 당연히 줄었겠죠. 그래서 소송 가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감정을 받아가지고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소송에서 56%. 이분은 처음에 73% 됐다가 나중에 결정된 거는 220. 우리도 이런 땅이 너무 많아요. 모르시지만 않아. 내가 만약에 토지 보상 중에 도로로 평가하면 이걸 다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10년도에 개발이 취소되면서 개발이 취소되버리면 얘네들이 지구계획 수립하고 막 그 집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로로 빼놓은 게 많아요. 도로. 그래서 도로 같은 거 있으면 이거는 이제 3배 올라요. 3배가 내가 정상 사물을 평가되니까 정상 평가되면 3배 올라가겠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평가. 이건 뭐냐면 이거 바로 부천 대상평가예요. 이거는 이제 투드파 그 딸기농장인데 이 땅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절반이 아니고 조금 짜투리 땅은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큰 땅은 부천 육상지구에 들어갔어요. 그 조그마한 땅에 협의보상가 부천 대장공사에 부천에서 공장하는 게 처음에 수용대결 때 21억 됐어요. 21억 수용대결 때.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공상실동 대지인데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중요해요. 내 땅이 있는데 옆에 창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지목이 다 똑같아. 작동인데 건물 있는 거랑 건물 없는 거랑 원래 나시수를 어떻게 하려면 가격 차이가 없어야 돼. 그죠? 근데 이것들이 건물 있는 걸 훨씬 비싸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건물 있는 거는 평당 한 700 정도 나왔고 이건 건물 없다고 평당 500으로 평가해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건물 있는 거를 이제 행정소송은 조건부로 할 수 있어요. 건물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달라고 그러니까 24억이 나왔어요. 그죠? 건물이 있는 걸로 평가해달라고 그러니까 37억이 나왔어요. 37억.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도 똑같게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는 걸 평가하니까 행정소송에서 많이 올라갔죠. 15% 올라갔죠. 15%. 행정소송에서. 건물이 있는 걸로 했을 때 건물은 없어요. 이 땅은 건물은 없는 땅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로 구분해서 평가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내가. 그래서 하니까 전체 75% 올라갔어요. 75%가. 그죠? 그래서 1심에서 뭐가 인정됐어요? 최종적으로 요게 인정됐어요. 요게 맞다. 요게 맞다고 했고 얘네들이 항소까지 했어. 고등법원에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죠? 근데 이건 가급적 빨리 끝낸다고 했어. 요거 1년 이후에 요게 559로 똑같이. 이해되시죠? 요거 이후에 요게 1년 먼저 진행됐어. 공원이. 요 공원 사업이 1년 먼저 진행되고 여기에
부천대장지구가 1년 후에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1년 먼저 진행된 게 건물 없는 게 없으니까 건물 못 짓는 걸로 평가했겠죠? 그런데 그때 21억 나왔는데 이거 건물 못 짓는 걸로 LH에서 559억이었어요. 559억.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쟁점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소송에서 최소 160억 정도. 160억. 이거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160억 정액돼가지고 얘네들이 상고까지 했어요. 상고. 대법원까지 했어요. LH에서. 최종 우리가 알겠습니다. 알려가지고 이렇게 평가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겼다. 그 다음에 내 토지 지목이랑 내 토지 지목은 이 임야인데 만약에 농지로 쓰고 있거나 내 토지 지목이 전담 임야인데 대지로 쓰고 있고 이런 거는 요즘 많이 인정이 됩니다. 임야 전인데 임야인데 공상 지목이 임야인데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 협의 때 인정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할 때 강수동 농지대표에서는 협의 때 인정했어요. 66년도 이전부터 농지다 이러면 협의 때 인정된 내용이 있고 그 현재 전이 아니라도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이거는 전으로 평가돼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갈매도 있고, 그다음 중소에서 과천 갈매공주택지구고, 과천 공주택지구에서 중소에서 이용되고, 요즘 이런 거 다 인정되니까 혹시 내 땅 중에 공사 지목은 임야 전인데 내가 농지나 대지로 이용되는 땅이 있다. 이러면은 반드시 우리 박종환 실장이나 줄여보고 수령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어차피 일부는 수령하셔야 돼. 세금 때문에 일부는 올해 일부 받고 내년에는 받아야 하지만 양도세액 하면 한도를 또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는데 뭘 받을지 결정할 때 꼭 이런 거 물어보고 하세요. 아니 요런 게 제시됐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위로 앞다 보면은 다 작동지잖아. 그 개발제한 지정 이전에 작동지였어요. 여기 쪼개는 거. 개발제한 그 70년도에 작동지로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개발 안 하고 그냥 뒀던 거예요. 두고 나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죠. 저런 거 이제 잘못 하면 임야잖아요. 임야라는 게 확산돼요. 우리가 이 관리지역은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전에 농지가 350만 원 나오잖아요. 350이면 임야는 얼마 나오냐? 3분의 1 나와요. 70만 원, 90만 원. 3분의 3.5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가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보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추정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러면 농지가 350이면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보상 사례가 다 이렇게 돼요. 이 하안 29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이런 비율로 나왔을 거예요. 농지가 100이면 옥장농지 120, 잡종지 160, 대지 350. 임야는 30%예요. 농지가 100이면 30%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특별관리지역이죠. 특별관리지역. 그죠? 특별관리지역이니까 농지가 100이면 목장농지가 확 올라 200. 그 다음에 잡종지가 240. 대지는 한 400 정도. 그죠? 임야는 여전히 30. 그죠? 그러니까 특별관리지역에서 피해 많이 보는 건 농지랑 임야가 피해를 엄청 많이 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자연목지로 평가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요게 350이잖아요. 자연목지지역이면 2배 이상 올라가요. 원래 870이에요. 기본적으로. 주변 시스템과. 자연목지지역은 870이고, 물론 비율은 이래요. 격차가 크지 않아. 농지랑 목장농지랑 잡종지랑 대지랑 격차가 크지 않아요. 자연목지지역이. 자연목지지역이면 내가 건물 짓고 싶은 거 있으면 뛰어가서 그냥 건물 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격차가 안 커. 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러면 이거를 절대적인 가격을 맞추면 내가 특별관리지역 때 임야는 105만 원인데 자연목지로 가면 525만 원. 525. 농지는 이렇게 되고 목장은 이렇게 되고 잡종이 이렇게 되고 대지는 이렇게 되고 어차피 대지는 뭐 이거나 똑같으니까 그죠? 대지는 이런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나가요. 특별관리지역.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농지가 350이니까 아마 목장농지는 한 2배 정도 나왔을 거고 잡종지는 보다 비쌀 겁니다. 84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건 임야죠. 현황이냐. 저거는 건물 없다고 훅 갈 수 있어요. 훅. 이거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켜봐야겠죠. 만약 그렇게 나오면 반드시 요 기준에 의해서 좀 미달된다 이러면은 반드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보고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목장농지랑 잡종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했을 때 또 올라가냐? 이거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걸 만들면서
일단은 이런 완화 개발 제한 구역보다 훨씬 완화된 구역이 있어요. 토지 연결 변경에 작동지 노예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 물건사 이런 완화 가설도 주도 설치할 수 있고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면 이게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다 할 수 있게끔 해줬어. 그 다음에 목적용지는 우리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잖아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목적용지는 창고를 신축할 수 있다고 했어. 이때는 뭐예요? 동시부사권이 아니라 동시부사.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고 창고에 비슷한 끝까지. 당시에. 그래서 이런 특별관리 지역이라는 폭포사 제한을 제한하는 상대로 아예 가능하지. 이거는 저희가 한번 소송에서 주장해 보려고 해요. 특별관리 지역 아닌 걸로 끝나야 돼요. 아닌 걸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지금 이게 근데 저희도 이제 리스트업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소송 비용을 다 무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비용이 얼마 안 됐어. 금액이 적습니다. 559억짜리 평가하면 감정료가 얼마냐면 우리가 감정료 소가를 나간 게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감정료. 그 다음 인지대 변경하는데 인지 변경하는데 160억이 생성됐잖아요. 160억짜리 인지 내려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그죠? 만약에 이거 줘버리면 그냥 생으로 한 2억 5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생으로. 그래도 우리는 갔습니다. 끝까지 와가지고 1심에서 이겼죠. 1심에서 이기니까 와 진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항소했어요. 항소했는데 재판장님이 장흥사라고요. 장흥사라는데 내 여성 교수님이 강진이야. 은퇴해가지고 변호사거든요. 여성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공동으로 선임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선임해서 여성 교수님 같이 여성 교수님 한 번 딱 두 번 출석하고 서면 한 번 제출하고 한 1억 정도 받았었죠. 우리 거 석방서를 떠줬지 제가 떠주면서 그렇게 하고 대법원은 이제 저희만 갔죠. 대법원은 저희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런 마음에는 저희도 엄청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법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법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이것도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확신 안 하는데 하여튼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그동안 이제 지켜봐야죠.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책임 있고 이 하한 29 사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래 다 있어요. 하한 29는 도로가가 2,700만 원 나왔고 우리도 도로 좋은 데는 한 2,700만 원 나오니까 안쪽에 이제 돼지가 1,000만 원 정도 안쪽에 1,000만 원이고 농지가 450 정도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가 있고 집값 변동도 있고 요거는 한 장짜리야. 바로 조건 한 장도 아니야. 한 줄이야 한 줄. 여기에 우리 대신 사장님들 평가서 중에 요거를 나타낸 건 엑셀표 한 줄이야 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두꺼운 거는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 이거. 그죠? 그러면 이걸 합의하는 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이걸로 올릴 수 있는 건 해봤자 아무리 잘 올려봤자 10%야. 이걸로 올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공시가 아까 전에 뭐예요? 2.2, 2.6 이렇게 했죠. 내가 아까 전에 얘는 2.5로 들었지만 그죠? 한 20. 그렇게 해서 분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 정비사업도 목감천 정비사업의 레인지가 278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 3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세로가는 얘는 310만 원 나오는데 350. 여기 작동지가 뭐요? 원래 여기가 개발자구역이면 작동지가 한 450 요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가 목감천은 뭐예요? 특별관리지니까 이 작동지 내에 건물 질 수 있어요. 건물을 질 수 있으니까 이만큼 높게 나와요. 740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감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특별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공시가에 보면은 평균 내보면 한 2.5, 2.4, 2.5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잘 보이지 아까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광명하고는 좀 깎아놨어요. 여기는 뭐 당시에 보면은 세과금이 250이야, 250. 한 3년 전이니까 250이 안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있죠. 이제 이 친구들이 이 통보를 7월달에 한답니다. 7월달에 하면 지금은 이제 양도세가 있어가지고 내가 현금 보상을 할 건지 내돈 보상을 할 건지 채권 보상을 할 건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예를 들면 협의 통보하면 요거 결정을 해야 돼요.
양도세가 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내가 채권, 반드시 채권 보상은 내 땅에서 정치도 갖고 30km 범위 밖에 안 살면 무조건 현금 보상이에요. 현금 보상. 외지인이라고 해가지고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 그래가지고 내 땅에서 정치도 갖고 30km 범위 밖에 살면 외지인이라고 해서 그 채권 보상이 관계. 1억 양도세 빼고 무조건 채권 보상. 그죠? 그런데 현금 보상이고 현금 보상 받는 사람도 내가 원하면 채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보상, 채권 보상, 배도 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도세 감면이 현금 보상 15%, 채권 보상은 20%, 3년 만기 이상 보유하면 35%, 5년 만기 이상은 45%, 배도 보상은 40%. 근데 이건 의미를 얻는 거니까 이렇게 양도세 기준은 높아지는데 감면 한도가 1년에 2억, 5년간 3억이니까 감면 한도 찾아보고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활용할 줄 알아야 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가서 신청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세무사한테 먼저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세무사한테 가기 전에 어떤 돈 받으려면 세무사한테 먼저 생각을 받고 올해 이 현금 때 20억 중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토지를 받을 건지, 만약에 두 개를 주면 어떤 토지를 받을 건지 결정하고 와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을. 그 다음에 이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협의가 통보되면 만약에 20억 됐다. 그럼 수용 재결 때 해가지고 만약에 21억, 이 재결하면 22억, 행정소득이 23억. 물론 아까처럼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도 봅니다. 15%씩 그렇게 그냥 예를 들는 거고 20억, 21억, 22억, 23억 이렇게 있다. 그럼 내가 협의 때 받으면 그때 다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수용 때 가면 만약에 하면 요 시점에 전에 들어가요. 21억을 이 시점에 받고 요때 22억 결정되면 추가해서 1억이 생겼죠. 1억을 받고 또 이 시점에 또 추가해서 1억이 생겼죠. 1억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내가 만약에 올해 7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받으면 올해 7월 달에 20억 전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걸로. 내가 수용계획을 갔어. 그러면 내년 7월 달에 21억을 받아요. 21억 전액을 받고 내가 이 유보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청하면은 내년 12월 달에 1억을 받아요. 1억. 그죠? 1억을. 그 다음에 28년 12월 달에 나머지 1억을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하고 가격도 요 절차 다 저희가 대행하고 그 다음에 이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어요. 취득세 감면제도. 내가 이제 사업 인정 51년 이전부터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인정 22년 몇 월이었죠? 22년 몇 월부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현지인에 해당해요. 농단. 현지인은 뭐예요? 정치가 가지고 30km 범위내 살고 있으면 내가 20억 보상금 받으면 내가 경기도 포함 경기도에 붙은 시도에 대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가 가면 이해되시죠? 취득세가. 그럼 내가 언제까지 사업 이전 고시일부터 그러니까 22년도부터 돈 받은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까지.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26년 7월 달에 만약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27년 7월까지. 이해되시죠? 그때까지 사는 거. 그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안 되고 취득세는 등기할 때 받고 하니까 등기까지 차야 돼. 그죠? 근데 내가 보상금이 많으면 무조건 이걸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살지 결정할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까지 가면 내 돈 마저 받는 게 언제예요? 요 시점이겠죠? 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8년 12월이니까 29년 12월까지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29년 12월까지. 그러면 내가 만약 보상금을 100억을 받는데 협의 때 50억을 받았어요. 50억을 받고 나머지 50억 수용계약을 가가지고 이 시점에 한 60억으로 받았어. 그러면 이미 50억 받은 것 포함 110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뭐예요? 감면돼요. 언제까지? 29년 12월까지. 이해되시죠? 하여튼 절차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한테 자문하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푸시나면서 만약에 이제 대지는 문제가 없어. 대지는 주유소 무조건 토양오염이 있습니다. 주유소는 무조건 손해배상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 땅 파다가 기름새 뭐 이런 거 있으면 정화비용 청구해요. 근데 농지 중에 옛날에 저지라고 그래가지고 연탄재 묻어놓고 뭐 콘크리트 묻어놓고 이런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언제 들어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덕원지구야. 우리 고향 덕원지구. 이분이 15년도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 그러니까 18개 필지 중에 2필지를 협의했어요. 2필지를. 이게 뭐냐면 덕원지구예요. 그 쓰레기 매립장 뒤쪽이잖아. 덕원지구는 이쪽에 상암동 쪽에 쓰레기 매립장 뒤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5년도에 하면 땅을 언제 판다고 그랬어요? 펜스를 5년 후에 파. 5년 후에 파다 보니까 2021년도에 야, 이 땅에서 쓰레기 발견됐다. 치우라고 통지서가 나왔어. 통지서가. 그때 제가 가가지고 야, 어디 나왔냐? 왜냐면 18필지가 너무 크니까 그 중에 2필지 여기에 나오는 거 맞냐? 내가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풍부한 행사니까 그냥 계세요 이러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이 소장이 언제 들어왔냐면 저번 달에 들어왔어요. 치우라고. 얼마가 들어왔냐면 이분이 당시에 평당 465만 원 받았어요. 465만 원 인계했어요. 근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평당 129만 원. 129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예요. 내가 혹시 내 땅에 뭐가 묻힐 게 의심된다. 이거는 수용제익을 절차하면 청구를 못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매매한 거잖아. TV를 샀는데 기스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국가 소유다. 내가 승계해서 넘겨준 게 아니야. 이거 법률의 힘에 따라서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가 부칙을 주장할 수 없고 이거는 하자가 부칙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에 뭐가 묻혔을 것이 의심되면 뭐예요? 무조건 수용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중에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 나와요? 31년도에 통지서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밑에 통지서 나오면 날아가요. 사람들 멘붕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LH에 전화했어. 너 그때 분명히 왜냐면 5년 전 현장소장이 가진 퇴임했어. 없어. 그때 나한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야, 니네 5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거 청구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 싫은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다 해요. 발견되면 해버려요. 감사원에서 하도 지랄을 해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주유소 같은 거는 내가 주유소는 딱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용제를 받는지 아니면 내가 뭐예요? 존치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유소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택도 타면은 내가 땅 받은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퇴원 비용이. 그 처리 비용이 요즘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 면적이 돼요. 그 처리 비용이 이것들이 어떻게 청구하는지 몰라. 내가 맨날 지켜볼 수가 없잖아. 친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서 나와요. 여기 처리 비용 나와요. 4억 4,700 나왔어. 4억 4,700. 그래서 면적이 나오고 그게 있어요. 양도세는 뭐예요? 해를 나눠서 가지면 이렇게 양도세 감면 효과를 2번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저세, 아까에서는 그랬죠. 시저세. 그 다음에 대토보상은 내가 토지보상금 대신 토지보상금이에요. 채권은 대토보상 신청 못해요. 채권보상은 1억 플러스 양도세만 현금으로 받으니까 1억에 대해서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억에 대해서만. 채권보상 대상자는. 그죠? 토지보상금은 내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상금이 100억인데 1억만 대토보상을 신청 가능해요. 제한이 없어. 상한만 제한이 있어. 상한만 뭐예요? 주거용지는 300 평, 상업용지는 330평. 상한만 제한이 있고 하한은 제한이 없어요. 하한은 제한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이게 좋은 거죠. 아파트용지 아까 대토 설명했죠. 내가 채권보상 대상자도 1억 대토 신청을 하면 아파트용지 그 아파트 개발했을 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수보상. 그리고 우리 세법에 보면 조세제 제한 피해법에 보면 대토보상 신청하면 40% 세액을 감면하든지 양도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요즘에 양도세 과세 이연 요 규정만 생각해요. 이 이연이에요. 내가 지금 양도세를 안 내고 대토 팔 때 낸다. 섞어서. 그죠? 그거겠죠? 근데 요게 적용되려면 딱 한 번만 하나만 적용돼요. 대토를 내 혼자 왜 내 혼자 받아야 되냐면 2명이서 받았어. 27년, 26년도에 2명이서 받았어요. 대토 보상 계약을 언제 체결해요? 받으면 31년 7월이죠.
31년 7월 달에 갑을 2명이서 배토 산다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양도하고 있어. 양도. 왜냐하면 땅이 200평 있어. 그러면 각계 100평, 뜰게 100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땅 100평에 점을 찍었는데 그 점 중에 2분의 1은 네 거, 2분의 1은 내 거 이렇게 되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양도하는 거야. 이 세법은. 그런데 이 양도세 감면이나 이연 내가 배토를 받고 3년 이후에 양도를 해요. 3년 전에 양도하면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3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 혼자 받아요. 내 혼자. 그죠? 내 혼자 받으려면 주거용지는 안 돼요. 없어요. 받을 거 없어요. 그러면 상업용지 중에 받을 수 있겠죠? 내 혼자 받으려면 한도가 333평이니까 건생 중에 뭐예요? 333평 이하짜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게 상업용지는 한도가 333평인데 주차장 용지는 한도가 없어. 한도가 500평이라도 혼자 받을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해요. 아니요. 이거 양도세 이연을 부리려면 요거를 배토 가격 내가 사는 건 그렇고요. 감정 가격 기준입니다. 주거용지는 감정 가격, 그죠? 건물용지도 감정 가격. 그다음에 이런 거는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임대가 안 나가요. 자족시설용지도 감정 가격, 주차용지도 감정 가격, 생활대책용지도 감정 가격, 현자대책도 감정 가격, 조성원가는 종교시설용지, 교회가 조성원가. 이주대책용지는 뭐예요? 감정 가격의 63%, 조성원가의 생활기반시설 비용 뺀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감정가의 120%, 건설용지도 감정가의 120%, 주상복합용지도 사업 부분은 감정가의 120%, 주거용지는 감정가의 100% 이렇게 파는 거예요. 나중에 얘네들 팔 때. 그러면 이것도 언제 나와요? 이 배토부상 계획 공고도 언제 나와요? 네, 7월달에 나와요. 7월달. 공고는 7월달에 나와. 협의 통보될 때 같이 나와요. 왜냐면 협의 통보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금 받을 건지 배토 받을 건지 채권 받을 건지 선택해야 되잖아. 선택하려면 나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그때 신청을 못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생각도 받고 알고 있어야지만 그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선택을. 그죠? 그때 내가 선택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미국에 하나 있으면 이렇게요. 요게 언제예요? 요게 26년 7월, 27년 7월, 27년 12월, 28년 12월. 그죠? 12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명도 완료는 기준점부터 아무리 빨라도 5년. 31년 7월. 31년 7월. 그죠? 공조하면 착공해가지고 공사하는 기간은 4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빠르게 진행되면 35년 후에 근데 그럴 리는 절대 없어요. 한 2, 3년 더 늘어져요. 항상.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안 나가세요. 공장 계신 분들. 왜냐하면 내가 27년도에 돈 다 받았어. 그 다음부터 월세를 안 냈어. 월세도 안 내고 내고 비용이 안 되잖아. 돈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일찍 나갈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의주 후철도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전 대책을 먼저 수립해줘야 돼. 기업이전 날 때 먼저 조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갈 이유가 없어. 여기 하나는 고산 주고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그래요. 돈의 흐름을 보면 내가 공급 계약 체크할 때 이때 요런 거 이주대책, 생활대책, 투자대책, 지원용기, 행정용도 돈이 요때 들어가. 배토는 뭐예요? 요때 배토부상 시청을 받죠. 받고 나서 요 1순위가 부자고 2순위가 현진이고 3순위가 외진인데 일단 돈 수령 못해요. 돈이 묶이고 요 사이에는 이자를 받아요. 내가 매매된 걸 쓰다 말이야. 이때 공급계약 체결할 때 미리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전기 예금금리 이율 지금 한 4% 정도 이렇게 이자가 나오고 이자가 나오고 요 시점에 내가 내놓은 돈에서 계약금 차감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돈이 계속 차감되고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설명드렸던 거 생활대책이랑 내토랑 비교해보면 똑같은 노트도 사도 생활대책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금융구조가 얘는 돈이 안 나요. 금융구조 측면에서 얘는 이제 본인 비용이 웃기니까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 유리하다. 그래도 이제 건생이나 주차용에서 배포하는 이유는 이 시점 가면 거의 한 2.5배 돼 있고 2.5배 건생 상업용지는 아니고 건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을 거. 배토 안 볼게요. 배토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이거 이제 하나 교산지구입니다. 교산지구 이제 설명드릴게요. 교산지구에 배토 공고된 거예요. 이런 공고가 나와.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공동주택용지가 몇 필지 나왔어요? 7필지. 주상복합용지가 5필지.
볼록한 단독주택이 2필지, 상업용지가 1필지, 건생이 몇 필지예요? 11필지, 건생이 11필지, 그 자동시설용지가 몇 필지가 나왔어요? 67필지, 67필지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면 돼요. 이 중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공동주택용지 B7을 만약에 받아.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9,000평이야, 9,000평. 그런데 이 공동주택용지는 최대한도가 몇 평까지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300평까지 받을 수 있죠? 내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 1인당 300평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주거용지는 300평, 건세는 333평. 그럼 이건 뭐예요? 몇 명이 들어가야 돼? 최소한 33명이 들어가야 돼. 33명. 이해되시죠? 명수. 그 모집금액. 이게 배토 금액을 다 합치니까 2,200억이야. 2,200억인데, 그럼 내가 보상금을 얼마만큼 모아야 돼요? 사람 수는 33명 이상 모아야 되고, 보상금은 이 금액의 77%. 77%가 1,500원입니다. 1,500원. 이거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여기 대체계에서도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33명이 만든 게 아니고, 한, 1,000명이 만든 거예요. 1,000명. 17만이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1,000세대짜리를 많이 받으면 1,000세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거 이런 구조가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건세. 건세가 이게 380평이에요. 이거 혼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보상금을 1,000원을 받아도 혼자 못 받아. 이해되시죠? 2명이 들어가겠죠, 최소한. 왜냐하면 1인당 한도가 333평이니까. 이해되시죠? 284평. 요거는 뭐예요? 내 혼자 받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거 경쟁이 있으면 누가 최우선이야? 거주자가 최우선. 여기 사는 사람들 아니. 그죠? 그러면 거주자가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사는 사람이 더 우선돼요. 그 다음에 외지인은, 현지인은 땅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혼자 받을 수 있네. 혼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333개 이상이니까, 요거는 2명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면적에 따라서 상한만 제한했어요. 상한만. 하한은 제한이 없고, 내가 이 중에 9,739평 중에 한 평만 내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한 평만. 그죠? 하한은 제한이 없어. 상한만 제한했어요. 이렇게 지도가 있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대표를 장려하는지 하나. 우리가 하남 보산지구 협의 보상금 총액이 6조 5천인데 아까 전에 그 대표도 추정 금액이 2조 5천. 이거 다 합산하면 2조 5천. 그런데 본단지 전체 면적이 뭐예요? 190만 평이에요. 190만 평. 이 중에 도로 공원 인근 빠지고 택지 면적이 88만 평이에요. 88만 평에 11만 평 팔아가지고 2조 5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땅 중에 8분의 1만 팔면 보상금의 거의 2분의 1 가까이가 나와. 그죠? 그 말은 만약에 여기서 얘네들이 22만 평 팔면 5조가 나오죠. 5조. 그죠? 5조.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토를 진짜 많이 복장하면 이 보상금을 대토 한 절반 주는 걸로 전부 다 퉁칠 수 있어요. 그래서 LH는 대토를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남 이사지구, 하남 도산지구 대토 신청 내역은 이거예요. 대토 신청 내역. 이건 뭐예요? 25년도에 얘네들이 보니까 대토 요건을 측정하기 77% 이상이 아니잖아. 요거 주상복합금 중에 한 필지, 지금 건설 중에 한 필지, 자적금 중에 한 필지 빼고는 다 미달이에요. 44%, 53% 이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야 이거 내라. 니네들끼리 합쳐서 한 필지를 받아라. 이래 지급을 하고 25년 2월 27일 날 이거 협의통화는 20년도에 했어요. 20년도에 5년 후에 필지 이동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남 이사지구, 하남 교사지구 보면 일단 25년 2월 27일 기준에서 대토를 추동하는 필지는 3필지가 전부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공동주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토 신청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내가 이 공동주택을 대토 신청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때. 없어가지고 아무도 신청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서리풀도 그렇고 이렇게
부동산 개발이 이렇게 아파트 받았을 때 이익이 되는 곳은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갔을 때 다시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볼게요. 대통하고 1인 대통. 1인 대통은 뭐예요? 내 혼자 한 빌지를 만든 거예요. 내 혼자 한 빌지. 그죠?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드냐면 한번 볼게요. 내가 땅을 15년 이상 보유했어. 15년 이상. 15년 이상 보유하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30%가 과세 대상에서 빠져. 그죠? 그럼 내가 보상금이 110억 나왔어. 110억. 근데 이거 취득 금액이 한 30년 전에 취득 금액이 15%야. 그럼 100억이 양도 차익이죠. 그죠? 양도 차익 중에 30%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 그럼 70억이죠. 70억. 그죠? 70억. 70억에 뭐예요? 최고 세율은 45%. 주민세 포함하고 55%가 세금이에요. 그죠? 55%, 그럼 55% 곱하면 얼마예요? 70억에 55% 곱하면 한 39억쯤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1억 다운에서 10억까지는 무진세율이 되는 거잖아. 45% 이상까지. 6% 뭐 이렇게 무진세율이 됩니다. 무진공제라고 해요. 그 이익 빼면은 6,700만 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100억 양도 차익에 내는 세금은 38억 5천 그렇게 계산할게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내 보상금 중에 끝자락에 있는 100억, 끝자락에 있는 100억은 현금으로 수령하면 61억 5천. 61억 5천. 근데 그거를 왜요? 양도세를 이어날 수 있으니까 100억짜리 대통을 샀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세금은 안 되고 나중에 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보유한 보상금이 500억인 거고 끝자락의 100억은 양도 그 끝자락의 100억은 그죠? 요 뭐예요? 100억 곱하기 장기보유 문제 빼서 70% 곱하고 양도세를 45% 곱하고 지방소득세를 10% 곱하면 38억 5천이 양도세 38억 5천 끝자락의 100억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보다 보유기간 짧으면 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38.5%는 양도세야. 내가 보상금 큰 사람들 끝자락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양도 차익 10억 초과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현금으로 61억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100억 원짜리 대통을 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분들만 1인 대통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형제끼리 두 명이서 들어가 이건 건수익되고 이런 분들은 1인 대통을 할 필요성이 있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됩니다. 네, 이런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이 하려면 어떤 대통을 찾아야 돼요? 건설경지 중에 333평 이하. 그 다음에 주차장.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해봤자 이게 안 돼요. 그거는 해도 내가 경험상, 이 전기적 우리가 개발이 좋은데 경험상 손해나. 수익대도 뭐냐면 이 건설경지 500평을 이거 어차피 혼자 못 받아요. 혼자 못 받으니까 이렇게 가벌 변정이 뭐예요? 가벌 변정이 4명이서 받았어. 그죠? 4명이서. 근데 이 4명이서 받을 때 얼굴 모르고 받으면 낭패예요. 낭패고 뭐예요? 받을 때 미리 합의를 해야 돼. 야, 우리 4명이서 가서 저걸 받자. 이렇게. 그죠? 미리 합의를 해놓고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천 비장지구에서 우리 의뢰인 아까 전에 559억짜리죠. 559억짜리. 그 보면 559억 보상을 받으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멘토를 했어요. 멘토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333평이 여기는 이제 평은 좋고요. 333평이 한 60억 정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60억뿐이 아니야. 깎아서 되고. 60억 정도 내가 했어. 그리고 나서 옆집 사람이 있어요. 옆집 사람한테 이제 멘토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의 보상금이 35억인데 그거를 5% 컷해서 주고 나중에 사기로 하고 그죠? 이 사람한테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중에 95억이 된 거예요. 95억이 되고 나머지 2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도가 차니까 안 되는 거예요.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1억이고 한 명이 1억 5천이고 한 명이 한 3억 5천. 그래서 3억 5천은 사모님이고 1억 5천은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 1년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3억 5천 사모님한테 전화했어. 그거 저희가 한 3배 정도 했다. 저희한테 생각했어요. 3배 정도 그러니까 자기는 분양을 개발을. 오케이. 분양하는 개발 받는다는 거는 건축가에 동의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동의받고 이제 분양해드리면 되지. 그죠? 1억 5천짜리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한 3배 정도 싶을 생각 있어요?
3배요? 우리는 10배 정도 안 썼어요. 10배 정도 줄 생각이면 전화주세요. 이러고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LH에다가 항의하고 있어요. 임마, 니네가 이거 알바팀 조장하고 있다. 알바팀 조장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공급계약책이라도 이 새끼 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 간의 상호 간의 합의는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되면 건물을 줬죠. 건물을. 그죠? 이게 집단위계 문구여가지고 전부 다 내용이 동의하지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5만 원 협정에서 찾아가서 이상한 동의가 이러면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취소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실무. 갑이 거주자야. 거주자인데 거주자는 이제 현지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90억이야. 90억. 현지인은 1.3kg, 30kg 범위내 10억. 현지인 병은 20억. 현지인 정은 20억이에요. 요 4명이 대토를 신청해서 자기도. 그럼 얼마만큼 신청이 되냐? 요 보면 한도가 2,500만 원 했을 때 333만 한도가 83억이죠. 83억. 그죠? 1인 한도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상금은 90억이지만 이 사람은 얼마만큼만 신청할 수 있어요? 84억만큼만 신청할 수 있어요. 84억만큼. 그럼 얘 83억. 얘네들이 그 나머지 얘네들 현지인은 통순이죠. 통순이는 뭐예요? 거주기간, 보유기간이 우선순위가 있어. 보유기간 10년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럼 얘는 10억. 보유기간 5년짜리는 20억. 그럼 얘는 나머지 12억. 이렇게 시청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시청이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신청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대표. 요거 이제 쓰면 되고. 요거는 뭐예요? 법이 개정 게 언제 바뀌었냐면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집단대표는 내가 대표는 원래 하나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집단대표, 공공주택용지 대표는 이것도 신청하고 건설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24년 9월 30일 24년 9월 30일에 신설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뭐 자이든 타이든 일을 안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으니까 24년 9월 30일 이후에 실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공공주택 치고 아무도 안 했어요. 다 스탑됐으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도 죽는 줄 알았어요. 일을 안 하니까 수용직을 이직을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이쪽 정부를 하는 그런 분들 다 세무서도 그러니까 지금 언제 하는 거야? 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뭐만 됐으냐면 주상복합용지가 됐어요. 주상복합용지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 근데 공동주택용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 그래서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용인 플랫폼 시티도 구성력이 들어오고 막 그 GTX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분양하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조합은 200건 주상복합용지는 300세대 이하예요. 무조건 300세대 이하로만 했을 때 내가 우선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합원이 250명 고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동주택용지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걸 엄청 잘 바꿔놨어요. 이게 뭐냐면 국토부에서 24년 6월 10일 날 인생 토론을 개최했어. 그래서 피부상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냐면 나는 이 사업지구에 내 땅이 들어가는데 내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은 현저주택제도가 있는데 현저주택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무주택 세대주셔야 돼. 내가 주택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상금이 잘못 책정됐어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개정했어요. 어떻게 개정했냐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용지를 대토보상받기로 결정됐다. 대토보상 신청했어요. 그자가 요거 뭐 신청하거나 리츠 슬립하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해당 사업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해라.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이제 생겼어.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는 무주택 세대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식에서 하는 건 몇 땅입니다. B2 건물로 초중고 다 있고 하여튼 뭐 미시를 괜찮아요. 이렇게 또 B2 건물로 두고 일단은 B2 건물로 그리고 지구계획 다 나와 있습니다. B2 건물로 면적이 얼마냐 하면 지금
총 면적이 17,700평이고 요 있어요. 있고 가격은 아직 안 나왔죠. 가격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 이게 평이 17,712평이에요. 아파트인지 몇 세대가 들어가냐면 여기 건설호수가 1176세대 들어가요. 1176세대. 이건 공고가 다 한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1176세대. 그러면 만약에 이제 평당 우리가 아까 예상한 대로 세로가 넘지가 만약에 평당 350만 원 정도 보상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공동주택용지 감정 가격이 한 2,900만 원일 거예요. 2,500에서 2,900만 원. 2,900만 원. 그죠? 공동주택용지.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2,500에서 2,500만 원. 여기에. 그러니까 이 땅에 평당 2,500에서 2,900 정도 나중에 평가될 거예요. 나중에. 보상 얼마 됐는지 연동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2,900으로 계산했어요. 2,900으로 계산하면 내가 만약에 용적률 만약에 225% 이거 용적률 225%도 결정된 거예요. 용적률 225%일 때 34평짜리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몇 평인지 아세요? 대지지분은 나누면 15평 정도 돼요. 15평. 그죠? 그러면 내가 15평을 대토받으면 내 아파트 부지는 내가 대토를 받는 거죠. 이게 되죠? 그럼 15평 곱하면 4억 얼마. 그죠? 4억 얼마인데 한 17평 기준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5억 정도예요. 5억. 그죠? 그럼 17평짜리 대토 신청한 사람이 5억을 대토 신청했어. 그럼 17평이고 이 17평이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17,000평 전부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대출 없이. 그죠? 대출 없이 17,000평 전부가 우리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대토 받아가지고 그러면 요 1000명이 요걸 대토 받아서 요게 아파트를 신청하면 그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죠. 그리고 이거 분양받을 때는 어떻게 분양받아야 되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 여기도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땅 산 가격이랑 적정 금리랑 건축비 이상 분양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 분양가가 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협의할 필요 없어요. 수용지역을 가도 돼. 어차피 미달일 거니까 수용지역을 가도 돼요. 협의하고 수용지역을 가서 보상금대로 정액받고 이 중에 21억 중에 내가 5억만 대표를 신청한 거예요. 5억만 대표를 신청하고 여기가 27년 7월이고 31년 7월까지 이자를 받겠죠. 5억에 대해서 이자 받고 요 시점에 그죠?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물 진 다음에 주민들이 분양받는 거죠. 이게 직관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에요. 만약에 이 시점에 이제 이때 분양받을 때 광명시면 광명시장, 시흥시면 시흥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 분양 승인을 받을 때, 분양 승인을 받을 때 내가 실제 이 건축비용을 1000만 원 했는데 내가 분양 승인 받을 때 만약에 이렇게 분양 승인 받으면 2280만 원 분양해야 돼. 그렇지만 실제 건축비가 이거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내가 시공사를 어떻게 하든지 뭐 이거 당연히 적게 들어가겠죠. 적게 들어가면 그 남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이익을 어떻게 기속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내 이 땅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게 평당 2,900만 원인데 이게 뭐 만약에 3,500만 원이 적정해. 그러면은 내가 1.3배 이상 만약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때 요 지분을 조정해. 6.5.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파트 분양가가 12,000이면 요 6억 5천 그 중에 빼고 3억 7천을 납부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다. 이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익 플랜을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한개예요. 서리 필요는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하는 게 좋다. 이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 그리고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군회를 보면 이 대토보상계획 공고가 용지별 우리가 7월 때는 아니라 수원 다수지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대토보상계획 공고가 이렇게 난다. 나중에 대토 예정 단가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임시적 단가고 나중에 이제 30년 전에 다시 재가동을 한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내가 두 필지 있는데 이 두 필지 모두 대토 신청도 되고 한 필지 중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온 토지 보상 총액은 5억 4천인데 이 중에 현금 보상으로 2억 2천 신청하고 대토 보상으로 3억 2천만 원 신청한다. 이렇게 나눠서도 신청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일단 공동주택물은 뭐예요? 1억만 신청해도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분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겠지만, 그다음 대도보상 계약서 세법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됐어요? 주상 복합 용지 24제곱미터를 대표시키겠습니다. 이분은 면적이 얼마예요? 아파트 분담받을 때 24제곱미터 몇 평이에요? 3평? 근데 여기는 주상 복합 용지가 3,500원. 대도보상 약서 일부로 이렇게 된다. 매매 약서 여기 샘플을 다 보시고 하여튼 이런 집단 대토 사업은 하여튼 조합원들 간에 이런 싸우면 안 돼. 뭐든 싸우면 안 되고 그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도 내가 신청받고 싶다 이러면은 일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이렇습니다. 자, 지켜봐주시고요. 하여튼 간접보상 문제도 이제 금액이 통보되면 이제 그 시점부터 중요해요. 간접보상. 지금은 이제 금액에 관심이 많은 시기고 금액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저희는 능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만 원 상한이고 하한이 300인데 350만 원 효과가 있다는 거 별로 표기가 안 했답니다. 절대적인 수치 계획점이 없더라고. 그래서 보시고 그걸 어떤 게 나한테 위한 상담을 받고 협의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우리의 또 확정하신